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경매에서 확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낙찰 아니면 폐찰이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확률을 기대해 보는 게 쓸데없는 시간 낭비보다는 낫잖아요. 이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 미납한 물건입니다. 이전에 9명이 들어와서 2억 넘게 낙찰을 받았고, 그 다음 차순위 금액 2억인데도 불구하고 보증금 1,590만원을 미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9명이 들어와서 미납한 물건이 다시 경매에 나온다면 그렇게 의미는 없지만 확률상으로 한 3분의 2? 한 6명? 한 5명에서 6명 정도 입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5명에서 6명 입찰하면 아무래도 이 미납한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누구나 다. 왜 이렇게 1,590만원까지 버리면서 미납을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입찰자는 줄어들고, 입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꼭 이 물건을 낙찰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아마도 꼭 낙찰 받아야 된다고 하면 차순위 금액 가까웠게 쓰겠지만, 그렇지 않고 미납한 물건에 대해서 투자자 입장으로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모두 다 2억 이하로 쓸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가능성입니다. 확률이 별로 의미 없습니다. 누군가 나와서 그냥 퍽 질러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돈 있는 사람이 지르는 거지. 자, 이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이 물건 92년도 사행승인이고요. 15층 중에 4층입니다. 자, 4층이라는 점 때문에 약간 더 플러스가 됩니다. 입찰자 수가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죠. 이 물건 보시면 세입자가 있는데요. 대항력이 있습니다. 2017년도에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고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거 봐보시면, 등기부를 봐보시면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 씨와 이 임차권 등기자는 동일한 사람인데요. 왜 임차권 등기를 했을까? 이 물건 이제 감정평가를 보면 1억 5천 9백만 원이므로 충분히 보증금을 1억 1천만 원 충분히 보증금을 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전입을 했고 2020년 2월에 임차권 등기를 한 거 봐서 2017년, 2018년 1월, 2019년 1월 2년 살고 그 다음에 1년 더 산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했습니다. 보증금 돌려달라고 했는데 1년 동안 보증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했겠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받지 못해서 이렇게 경매까지 넘기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 보다시피 1억 1천만 원에 대해서 이 397만 8천 원 뭐 추가적인 비용을 추가한 걸로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팔아도 이렇게 됐을 건데 왜 이렇게 경매를 넘어가게 놔두었을까? 한 가지 추측을 해보자면요, 이 압류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경매 압류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후순위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이 압류의 권리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거든요. 자, 무슨 생각이 드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건 추측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들어왔다는 거는 아무래도 건강보험에 좀 돈이 좀 상당한 미납금이 있다거나 좀 좀 돈을 더 내야 되는데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압류가 된 게 아닐까. 그렇다고 하면 소유자가 좀 이 물건을 대처하기 있어서 좀 아파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좀 추측을 해보는데, 그냥 단순한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증금을 주지 못하고 경매로 이렇게 결국은 넘어가기까지 이렇게 놔둔 게 아닐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 지금 보다시피 2억 362만 이 정도의 낙찰이 되었는데, 왜 미납을 했을까요? 시세부터 먼저 좀 봐야 되겠죠? 시세를 좀 보면, 이 물건 전용이 38.64에서 전용이 11.689평인데요. 실거래 시세를 본다면, 이 물건 지금 5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평수로 얘기하면, 공용으로 얘기하면, 분양 면적으로 얘기하면 15평형 아파트고요. 자, 보다시피 15평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거래가 많은데, 쭉 유지되다가 정말 마지막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좀 올랐잖아요. 보시면, 마지막 실거래가, 보다시피 지금 이 물건의 미납한 날짜가 2021년 5월 28일입니다. 5월 28일에 낙찰 받았었는데 5월 28일 날짜에 봐보면 이 정도잖아요. 5월 28일이면 이 정도. 5월 28일 이 정도인데, 이 정도에 2억 300만 원의 낙찰 받고 미납을 했다는 거는 여기까지만 본다면 2억이 안 됐습니다. 이것만 좀 특출나게 좀 비싸긴 한데 거의 다 대부분 2억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수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지
자문이겠네요. 이런 집들은 굉장히 수리가 잘 돼 있는 집이고, 나머지는 거의 2억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2억이 안 되는 상황에서, 물론 여기에 5월달에 실거래를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겠지만, 2억 300만원에 입찰을 하고 나서 미납을 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에 지금 보다시피 2억 4,950, 2억 3천, 2억 5천으로 굉장히 정말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갑자기 치솟았습니다. 그렇다 보면, 만약 이 실거래를 만약에 낙찰자가 봤다면, 미납한 사람이 봤다면, 2억 300만원이라면, 그러면 미납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정도면. 시세가 다시 올라갔으니까. 여기까지만 본다면 시세가 2억 300만원은 정말 너무 높게 받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마지막 시세로만 본다면, 기한후 납부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만약에 본다면, 기한후 납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고, 만약에 대출이 안 돼가지고, 미납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 시세를 보지 못해서 미납을 한다면, 이번에 입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왜? 미납이니까요. 미납했으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입찰자가 좀 줄어들 것이고, 줄어들어서 운 좋아서 낙찰을 받는다면, 또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입찰 안 해서 정말 유찰되고 그걸 알 수 없는 겁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래도 로또보다는 높지 않나요, 확률이? 자, 이 물건 전세 시세를 본다면, 마지막 전세 시세 봐보면 1억 6천에 가까이 갑니다. 일단 이거는 굉장히 수익이 안 되는 집으로 보이고요. 다 전부 1억 6천이잖아요. 이렇게 전부 1억 6천이라고 한다면, 이 물건 낙찰받아 수리한다면, 거의 미납될 일은 없겠지만 아주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 실거래 시세를 본다면,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앞으로 좀 오르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왜 평수가 너무 작고, 좀 오래된 아파트긴 하잖아요. 그러나, 보다시피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팔기는 쉽지 않을까. 먼 기대치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길 기대한다기보다 좀 적게 받아서, 좀 낮게 받아서 이 물건을, 매매로 해서 팔 수만 있다면, 꼭 단타가 아니더라도 한 2년, 3년 있다가 팔 수만 있다면, 괜찮은 수익률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납 물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납하는 가장 많은 이유가 뭐예요? 대출이 안 돼서 가장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항상 물건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TV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트에 불나가지고 그런 경우라면 미납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꼭 물건지를 가셔서 물건에 이상이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1억 1천에 들어왔었잖아요. 2017년도 1월에 1억 1천인데, 자, 여기 보시면 2017년도 1월인데 2016년 12월에 여기 있죠? 4층 1억 1천만원. 바로 이겁니다. 자, 보다시피 근처에서 1억 2천, 1억 1천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9천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집은 어느 정도 수리는 되어 있지 않을까 좀 추측을 해보는데, 이때니까요. 벌써 시간이 4년이나 흘렀으므로 지금은 어느 정도 다시 수리는 해줘야 되겠지만, 정말 파격적으로 엄청나게 수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물건 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보다시피 엄청납니다. 이게 전세가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다시피 엄청납니다. 엄청 많았거든요. 한번 지도를 보시면, 위치를 보시면 바로 이곳이거든요. 이곳에 바로 이 동인데요. 위치가 바로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보다시피 바로 경찰서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만 축소를 해 보셔도 아파트가 많고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살기 좋은 그런 동네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있으면 살기 좋으니까요. 그런 시점으로 이 물건 좀 낮게만 받을 수 있다면, 꼭 단타까지는 아니더라도 2, 3년 이내에 충분히 수익을 보고 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과가 되는 거는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